그 영상 편집은 다들 컴퓨터로 하시는데 컴퓨터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파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영상을 찍으면 그때 기록되는 것도 파일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를 잘하는 기술의 기초인 파일 관리와 영상 제작을 할 때 편집할 때 필요한 파일 관리는 같다고 보시면 되니까 아마 컴퓨터에 익숙한 분들은 이게 낯선 개념이 아닐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문서 만들고 보내고 그 정도만 하지 체계적으로 뭐 옛날 거부터 지금 거까지 관리하고 이름 바꾸고 폴더 정리하고 이런 거를 안 해보신 분들은 낯설 수가 있는 개념인데 오늘 하는 거를 적어도 들어보고 저런 게 있구나라고만 갖고 가시면 문제는 없는데 너무 어려워라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하다 보면 자기 혼자 할 땐 모르는데 다른 사람과 할 때 혹은 다른 감독들이 찾아가서 좀 보여달라고 할 때 헤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할 때 아주 난감해지니까 일단은 여기 나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일은 보통 우리가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거를 뭐 업로드 하든 상영을 하든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여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저 테스트라는 거는 저것도 그냥 사전에 카메라로 찍어본다는 의미가 있지만 찍을 때 기록이 되잖아요. 그거는 내가 편집할 수 있는 환경이나 내가 상영할 환경에 맞춘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파일 관리와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무시하고 그냥 무작정 찍고 그냥 무작정 편집하면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 보통 이렇게 편집하죠. 그냥 찍고 그거를 어디 뭐 이제 미더기 같은 데 꽂아 컴퓨터에 복사하고 바로 편집을 해요. 여기까지가 전 세계 99% 사람이 뭐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유튜브 시대에는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올리니까 이 과정은 익숙한데 실제로 우리가 영화를 할 때는 이렇게 많은 과정이 있는데 우린 그걸 무시하고 살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1번은 촬영을 했어요. 2번에 편집을 하는데 그냥 편집을 하면 안 되고 편집하기 위한 별도의 저장 공간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 그냥 대부분 그냥 자기 편집하는 컴퓨터 혹은 뭐 노트북에다가 하드에다가 다 꾸겨 넣는데 그러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느려져서 편집을 제대로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저장 장치를 쓰라고 제가 체계를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다 만들었다 그러면 안전하게 보관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오래 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한 번 찍고 그 소스를 다시 안 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재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관할 것까지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이거를 그냥 퉁쳐서 하드 한 개만 하고 말죠.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은 그냥 본체만 저장해 놓고 이러면 작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이 그림을 갖고 작업을 하시고요. 특히 이 폴더 파일명 하는 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디스크 포맷 이거는 파일을 기록하는 방식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다 모르셔도 되고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일단 펫32는 이제 거의 의미 없으니까 안 쓰셔도 되는데 NTFS랑 혹시 여기서 맥 쓰시는 분 계신가요? 다 윈도우 노트북 쓰시나요? 윈도우 컴퓨터 쓰시나요? 혹시 맥을 쓰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감독님들이나 전문 편집실에서는 맥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하드를 컴퓨터에 처음 하드를 사서 컴퓨터에 꽂고 혹은 새로 포맷하면 이걸로 돼요. 이 방식은 일반적인 거니까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단 맥하고 연결할 때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 포맷으로 포맷된 디스크에는 저장이 안 돼요. 맥에서 읽기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집한 거를 편집실이나 뭐 어디 색보정하러 믹싱하러 갔는데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작업해 준 걸 다시 넣을 수가 없어요. 또 집에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 더 좋은 컴퓨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가서 옮길 때도 마찬가지로 읽기만 되고 쓰기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두 운영체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라면 NTFS로 했을 땐 곤란하다. 그래서 나온 게 요즘에 나온 게 엑스팻이라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윈도우와 맥에서 모두 쓰기 읽기가 다 가능한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뭐 초기에는 불안하다고 했는데 저도 한 10년 동안 이걸로 써봤는데 딱 한 번 날아갔어요. 날아간 거 엄청난 거죠. 근데 확률로만 보면 거의 안전하다고 봐도 돼요. 이제 그거는 뭐 선택의 문제인데 나는 윈도우로만 하고 앞으로 모든 걸 다 윈도우에서만 할 거다 하는 분들은 굳이 고민할 필요 없지만 저는 맥을 쓰거든요. 근데 제가 교육을 하든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윈도우도 많이 써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엑스팻을 포맷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맷을 할 때 드라이브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포맷 메뉴가 나와서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 이때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데 위험하다 걱정된다 싶으면 그냥 하던 대로 NTFS를 하시지만 혹시 장기적으로 맥 쓰는 사람과 같이 작업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엑스팻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 맥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이게 맥의 포맷인데 그게 아니라 엑스팻으로 할 수도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혹시 내 USB 메모리 외장 하드 컴퓨터 디스크에 4기가 이상의 저장이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전 화살표 누르죠. 여기에서 했던 FAT32로 포맷이 된 거니까 이건 무조건 NTFS로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찍는 동영상의 용량은 되게 크죠. 한 개 몇 기가씩 가거든요. 물론 기타에 따라서 한 4기가 단위로 쪼개는 카메라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10기가 넘기도 하고요. 1시간 찍으면 10몇 기가, 20몇 기가 가요. 근데 FAT32면 아예 기록이 안 되고 내 하드 100기가, 200기가 남아있는데 왜 저장이 안 되지? 그건 포맷 방식이 이거라고 그렇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편집하기 위해서 스토리지를 장만하신다면 꼭 이거든 이걸로 포맷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네, 연결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데요. 꺼낼 때 이거 다 지키고 계시죠? 네, 그냥 뽑는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100번 하면 98번, 9번은 문제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번에 중요한 게 날아갈 수 있으니까 꼭 뺄 때는 저런 적당한, 적합한 과정을 거쳐서 꼭 제거해 주시고요. 카메라에서 디스크로 옮길 때 편집을 하려면 당연히 찍은 거에서 옮겨야 되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특히 1번은 메모리 카드 꽂아서 당장 필요한 것만 갖다 쓰는 거는 문제 없을지 모르는데 결과물이 내 컴퓨터에 저장이 안 돼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메모리 카드가 불안해서 어느 순간 날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메모리 카드는 카메라에서 적당한 속도로 기록하는 걸 원칙으로 만들어졌는데 편집할 때는 읽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하면 정신없거든요. 그러면 메모리 카드 그냥 날아가요. 그리고 속도가 느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에 내장된 메모리 리더들은 그냥 안정적으로 쭉 복사하는 용도지 계속 리딩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느릴 수도 있고요. 또 이것만 할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뭐 갖고 왔는지 파일명만 보면 모르잖아요. IMG 0001이 야외에서 찍은 건지 실내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일단 필요한 것만 갖다 끌어넣는 식은 안 되고 꼭 적어도 3번이나 4번으로 해놓고 파일명, 폴더명 구조를 세운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파일 관리는 왜 해야 되는가? 1번 열어보지 않아도 근데 대부분 이러실 거예요. 파일명 안 바꾸고 편집하시는 분 계세요? 일단 프리미어나 그 타임라인에 다 떨어뜨려 놓고 편집하는 분. 저도 급할 땐 그렇게 해요. 한 분 계신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파일을 열어보지 않으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가령 프리미어에서 썸네일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미리 보기를 띄울 수는 있는데 그것도 움직임이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 장면만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게 정확히 여기 있는 걸 알 수 없으면 한번 전체를 실행시켜서 그때마다 이거는 몇 장면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길이 어떻다 이런 걸 머릿속에만 갖고 있지 마시고 파일에다가 기록을 다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촬영할 때 스크립트 운영하세요? 특별히 별도의 스텝이랑 같이 활동하시나요? 저분들이 뭐 하는 거죠? 기록. 스크립트가 기록을 하는데 그 현장에서 이거를 한 컷을 찍었으면 그때 특이사항들을 다 적는 거죠. 단순하게는 OK, NG, 킵 이거부터 뭐 주변 소리 때문에 이 영상에는 뭐 자국이 들어갔다라든가 이런 걸 다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파일명에도 써줘서 그거를 내가 열어보지 않고도 이거는 지금 당장 편집할 필요가 없겠네, 불러올 필요가 없겠네라고 이름만 보고도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마다 다른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찾기가 어렵겠죠. 자, 어느 폴더, 2번 폴더 들어가서 몇 번 파일 좀 복사해가지고 네가 먼저 편집하고 있고 나는 이거 할게 라는 소통을 하려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누구나 한 번에 딱 알 수 있는 구조가 잡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안 잡아 놓으면 당연히 혼란스럽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합니다. 파일명. 제가 책에도 적어놨지만 파일명을 정할 때는 한글 쓰지 마시고 특수문자 쓰지 마시고 물론 쓰고 싶어도 안 입력되는 문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걱정은 없지만 영문, 숫자 혹은 하이픈이나 언더바 정도 이상은 안 쓰는 게 좋아요. 물론 요즘 컴퓨터에서는 옛날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한글로 해도 읽히기 잘 읽혀요. 그런데 가령 여기서 하드 날려가지고 복구해 본 분 계세요? 그런 식으로 복구를 하면은 이상한 이름들이 막 파일명에 새겨져요. 근데 영문은 복구가 잘 돼요. 근데 한글은 복구를 해도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고 막 깨지기도 하고 손실되기도 하는데 그게 파일명에서 비롯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파일명은 무조건 영어로 써주시는 게 안전하다. 근데 그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추가 편집 및 장기 보관. 아까 제가
여기 컴퓨터 한 대 있고 주변에 하드디스크들 쭉 있는 걸 말씀드렸다시피 소스 메모리 카드가 있고 내가 편집하는 편집 하드가 있고 장기적으로 보관할 게 있어요. 근데 이거 폴더명 안 하고 그냥 한 군데 쭉 몰아놨다가 나중에 야 지금 가령 우리가 여기 영상 제작을 위해서 틀어달라고 파일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어디 있는지 찾는데 뭐 1, 2분, 10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결과물만 모아놓은 폴더 하나만 만들어놔도 간단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10초면 되는 문제인데 왜 어렵게 그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알 수 있게 4번의 목적으로 파일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꼭 비교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찍어서 파일 이름을 변경한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복사 다 했다고 이제 원본 메모리 카드 지우고 다시 카메라에 꽂아요. 근데 복사가 누락된 게 생길 수 있죠. 나중에 물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저기는 이미 새 영상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할 수도 있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복사를 하면서 맞게 있나, 개수 맞는지, 용량 일일이 열어보진 않더라도 용량이 같은 게 파일 개수가 맞는지만이라도 비교하시면 사고는 덜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작은 현장이든 큰 현장이든 요즘에는 다 디지털로 촬영하기 때문에 데이터 매니저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어요. 또 있어야 돼요. 그래 안전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다음요. 네, 여기서 했는데요. 뭐 설명은 넘어가겠고요. 2번만 태그 쓰시나요? 태그. 요즘에 뭐 SNS에서 태그 쓰는 것처럼 파일에다가도 파일명은 너무 길면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또 255자 이상은 잘 안 써지는 시스템들도 있어요. 그래서 파일명은 뭐 한 20-30자 이내로 끊고 그 안에 더 자세한 걸 넣고 싶어요. 가령 제가 쓰는 편집 프로그램은 파이널 컷 프로 10인데 거기에는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영상을 올리면 이게 사람을 찍은 건지 두 명이 나오는지 이런 태그를 자동 분류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것처럼 내가 찍은 게 배경인지 사람인지 두 명 나오는지를 태그에다가만 검색을 하면 나중에 그 여러분들 탐색기든 그 검색창에다가 뭐 두 사람, 투샷 하면 그것만 모아서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일명으로 정할 수 없는 것들은 태그에 붙여주면 나중에 편집이 쉬워진다. 그리고 이런 기능은 프리미어나 모든 편집 프로그램 요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검색만 하면 그런 게 쭉 떠요. 대신 기준은 내가 사전에 입력한 태그다. 그리고 뭐 이런 책에는 이건 제가 임시로 잡아본 건데 꼭 이렇게 하진 않아도 이런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정보는 담아주시라는 거고요. 날짜, 그 다음에 카메라가 1카메라, 뭐 A 카메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번, 이거는 씬 컷 테이크, 그 다음에 A 카메라인지 B 카메라인지, 그리고 이건 뭐 주인공이 누구 나오는지를 제가 영어로 한번 써본 건데, 이렇게 안 하고, 집에서 했으면 뭐 룸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러면 파일명만 보고도, 룸이구나 알잖아요. 그리고 클로즈업이다 까지 하면은, 클로즈업은 나중에 써야지 하고 지금 당장은 안 불러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파일명만 보고도 감을 잡을 수 있게 하면 좋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는 카메라에 무선 마이크나 뭐 이렇게 길게 연결해서 동영상에다가 그 별도의 녹음하는 동시 녹음 딴 기계로 하는 거를 동영상에 함께 기록하기도 하지만 별도의 녹음기를 돌리기도 하잖아요. 그때 싱크 맞추는 거는 다 해보셨을 텐데 그때도 같이 짝을 지어서 이게 이 영상과 짝이 되는 소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줘야지. 저거는 다 했는데 이거는 뭐 MG 뭐 이렇게 하면 그것만 보고 또 눌러봐야 되잖아요. 차라리 동영상은 소리를 안 들어도 이렇게 쭉 긁기만 해도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소리는 안 들으면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전부터 짝을 지어서 파일명 붙여주는 거는 소리일수록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 말고는 뭐 그림부터 자막 많은 파일들이 있고요. 교차 점검 또 들어갔습니다. 중요해서 제가 강조한 건지 까먹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면 다르게 느껴져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편집할 때 외장하드 한 개 쓰시는 분, 2개 이상 쓰시는 분, 감독님들 빼고 2개 이상. 네. 저 3개 써요. 편집하는 하드 있고요. 하루 잘 때마다 복사 걸어놓고요. 그리고 그걸 다 끝났다 하면 또 백업까지 하는 것까지 해서 집에 하드가 이만한 거부터 작은 것까지 한 10개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1년씩 한 번씩 정리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은 용량이 한 프로젝트 하고 나면 200-300기가는 그냥 넘기 때문에 하드 하나 해봤자 단편 영화나 뭐 짧은 영상 클립 하는데 5개면 꽉 차요. 1테라만 해도. 그러면 영화다. 우리가 10몇 분짜리 만들긴 하지만 그래도 욕심 있는 분들은
200-300기가, 500기가 채우는 건 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드 적어도 2개 이상은 꼭 쓰시고요. 한 개는, 그리고 백업을 제가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백업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백업 하드를 늘 갖고 다니세요. 촬영 편집용 하드와 백업 하드를 같이 갖고 다니세요.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둘 다 그 가방을 잃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백업의 목적이 안전을 위한 건데 동시에 갖고 다니지 마시라는 거죠. 분산을 시키든 따로 저기 구석에 처박아 두든 매일 복사한 다음에 둘은 분리시켜야, 하다못해 불나면 안전하게 어디 딴 데라도 놔야 우리가 이 작업을 계속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백업은 그런 겁니다. 뒤에서 이건 제가 임시로 만들어 본 건데요. 이런 식의, 이건 최소예요. 이 정도로는 구분해 주시고요. 만약에 비디언에 들어가면 씬별로, 뭐 시퀀스별로 나눌 수도 있겠죠, 폴더를. 그리고 이렇게 파일 유형별이 아니라 아예 그냥 씬 1 폴더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각자 자기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나중에 편집할 때 불러오기도 좋고 남한테 보여주기도 좋고 내가 나중에 찾아내기도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버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다음에 설명. 일단 버전이 뭔지 모르시는 분, 우리말로 하면 뭐 판? 그러니까 몇 번째 단계다, 몇 번째 작업한 거다라는 것이 버전이죠. 여기 제가 날짜랑 뭘 붙여봤어요. 하나는 제일 먼저 편집한 거는 버전 1, 5월 5일이에요. 이 프로젝트 파일을 열면 제가 이때까지 편집한 게 뜰 거예요. 그 타임라인이 뜰 거예요. 그런데 15일, 열흘 뒤에 또 편집을 했어요. 근데 버전이 크게 달라지진 않고 미세하게 컷만 이렇게 1, 2초 달라졌어요. 그러면 같은 버전이라고 봐요. 그런데 누군가한테 자꾸 보여주니까 이 장면, 이 인물은 비중을 확 줄이고 저 인물을 살려봐. 그러면 영화가 다른 영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버전 2. 그리고 날짜 적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상영용으로 한국영상문화재전에 내래요. 그때 낸 거는 이렇게 또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명을 바꾸는 거를 버전이라고 한다면 프로젝트 파일에도 이런 개념을 붙여서 내가 작업할 때마다 매일 다르게 저장할 수도 있죠. 오늘 저장한 거. 왜냐면 한 열흘 뒤에 편집을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이미 작업하던 프로그램 그 타임라인에서 되돌리기 몇 번까지 되는지 해보셨어요? 컨트롤 Z? 그 프리미어 설정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만 15번, 30번, 최대 50번까지 되고 메모리만 충분하다면 뭐 수백 번 단위로도 할 수는 있는데 껐다 키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임시 파일 가면 프로젝트가 다 저장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라면 내가 열흘 전 거를 계속 이어서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프로젝트 파일을 정기적으로 한 번씩 복사해서 사본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름을 바꾸세요. 거기다 내가 알 수 있게 이건 언제적 버전이다. 그러면 내가 2달 지났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편집하고 싶어요. 지금 버전이 아니라. 그러면 그때 프로젝트 파일을 열고 이게 그대로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편집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소스 파일과 프로젝트 파일을 같은 곳에 두면 장점이 있어요. 옮겨 다니면서 내가 이 하드를 뽑아서 딴 컴퓨터에 가도 그대로 그 모든 걸 살려서 이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이게 한 폴더라고 한다면 이걸 저장했어요. 외장하드 뽑아서 딴 프로그램에 꽂으면 이게 그대로 살아있겠죠. 그러면 그대로 편집하는, 내 집에서 한 거랑 똑같은 환경에서 편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 장면 프리미어 같은 걸 실행시키면 이렇게 폴더 경로 물어보는 창들이 떠요. 이게 안 뜨면 설정 들어가서 바꿀 수가 있는데요. 브라우저에서 내가 경로를 정해준다는데 이거는 뭐냐? 스크래치 디스크는 이 영상을 편집할 때 생기는 수많은 파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 편집하시지만 스페이스 눌러서 재생하잖아요. 그거는 동영상을 재생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해석해서 편집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보기 좋게 만드는 일종의 그림인데, 그거를 띄우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새로운 파일을 계속 만들어내요. 아무 작업을 안 했으면 원본을 그대로 보여줘도 되는데 필터를 입히든 트랜지션을 하든 자막 하나만 씌워도 새로운 파일을 그 순간 만들어서 우리한테 띄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컴퓨터가 좋으면 실시간으로 되는데 안 되면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이 경로들을 그 렌더링 같은 새로 생성되는 파일들이 저장되는 게 스크래치 디스크인데요. 이 경로를 아까 내가 새로 만들었던 그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뽑아서 딴 컴퓨터에 가서 편집을 하면 렌더링했던 파일까지도 살아나는 거죠. 근데 이 임시 파일들 경로는 딴 내 컴퓨터에
지정돼 있고 그냥 내가 관리하는 파일들만 이 외장하되어 있다 그러면 아마 렌더링은 또 다시 해야 돼요. 거기에 옮겨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택이긴 한데 가급적이면 한 저장 공간에 임시 파일, 프로젝트 파일, 소스 파일들을 다 모아두시면 좋고요. 절대 자기 컴퓨터에만 놓고 편집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뽑아서 딴 데 가서 작업을 못하기도 하고 컴퓨터에 바이러스 걸리든가 뭐 문제 생겼을 때 파일이 다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파이널 컷 프로에서 뜨는 건데 파일을 관리를 체계적으로 했어요. 파일 한 개만 옮기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끊어집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프리미어에서 뜨는 에러 메시지까지 써 있는데요. 내가 파일 하나만 이쪽으로 옮기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컴퓨터는 아주 똑똑하지만 아주 멍청하기 때문에 여기서 옆 폴더로 옮긴 것도 못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행할 때마다 연결 깨졌어 다시 연결해줘 온라인 오프라인 막 그런 메시지가 떠요. 겁내지 마시고요. 파일 관리만 일단 철저히 하시고 그게 안 되면 거기서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것만 잘 써도 되는데 아무튼 이런 거 보기 싫으시면 파일 관리 정확히 하시고 한 번 했고 편집 끝날 때까지는 그 체계는 유지해 주시는 게 안전하다.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여러분들 편집하는 컴퓨터 사양이 어떤지 아세요? CPU라든가 램이 몇이라든가 하드 혹은 뭐 SSD가 깔려 있는지 다 아세요? 네. 네, 알고 편집하시면 다행인데 모르는 분들은 앞으로 혹은 장만해야 되는 분들은 이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요즘에 찍는 뭐 영화는 최소 이 정도 이상이에요. 이 아래 거는 아예 볼 필요도 없고요. 뭐 비율인데 해상도들만 보세요. 뭐 이렇게 4K다. 극장용 상영은 이쪽부터인데 엄청나죠.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고해상도로 가면 갈수록 화질이 좋겠죠. 근데 화질이 좋은 만큼 뭐도 커질까요? 파일 용량도 커지죠.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런 식이에요. 이제 코덱에 따라서 카메라가 파일을 기록하는 방식에 따라서 혹은 편집 프로그램이 파일을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용량이 달라져요. 같은 1시간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어떤 카메라는 16기가밖에 안 되는데 어떤 카메라는 396기가가 나온대요. 396기가면 외장하드 1테라에 3시간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뭐 편집을 못하죠. 그리고 이거 SD 옛날 TV 방식이거든요. 이걸로 12기가니까 1테라면 뭐 엄청나게 800시간 못 들어가겠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감을 잡으려면 이런 코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요. 모르셔도 상관없는 게 책에도 링크는 적어놨는데 이 앱을 하나씩 다 받으시면 감이 올 거예요. 아자라는 편집 영상 기기 업체 회사 앱을 내놨어요. 안드로이드, 애플 쪽 다 있는데 여기다가 코덱을 하나 고르고 해상도 고르고 프레임수 고르면 자, 네가 만들 영상이 1시간짜리면은 36기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는 카메라 있잖아요. 그 카메라에 설명 들어가면은 거기에 코덱이 써 있거든요. 그 코덱을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되게 수십 개 있어요. 그 중에 그거를 고르면 이거는 이거니까 내가 필요한 메모리 카드가 몇 기가가 필요하고 저장 장치는 최소 이 정도 필요하겠구나. 감 잡을 때 유용하겠죠.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속도가 영향을 미치는 지점은 맞습니다. 메모리 카드 중요해요. 여러분들 메모리 카드 자기가 사셨나요? 아니면 다 빌려서 해보셨나요? 맞습니다. 빌린 분들은 다 알아서 장비 전문가들이 골라주셨겠지만 사는 분들은 보통 인터넷에 최저가 사고 그러면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메모리 카드가 생긴 건 다 똑같아도 여기에 들어가는 적용된 기술은 다 다르거든요. 그게 이런 규격으로 나타나요. 1과 3이 써있어요. 뭐가 차이 있냐? 초당 10메가를 전송하는데 얘는 30메가를 전송한대요. 이런 거는 이제 원래 속도라면 여기다 8을 뭐 나누고 그런 게 있는데 그냥 무시하시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FHD 영상으로 작업해 보신 분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럼 4K로 찍어 보신 분 두 분 계시네요. 두 팀. 만약에 4K까지 할 거다 그러면 당연히 이 규격 지원되는 메모리 카드를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아니다 그러면 굳이 같은 용량인데 더 비싼 걸 쓸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을수록 좋긴 하죠. 대신 가격도 비싸고요. 이런 게 있는데 메모리 카드에 숫자가 이렇게 있는 게 괜히 써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다 속도나 규격을 말하는 거다 해서 내가 작업할 게 어떤 건지를 보고 사셔야 되고요. 가령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만 해도 4K 촬영이 되거든요. 거기에 안드로이드 애들은 내장 메모리를 꽂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옛날 스마트폰에 쓰던 메모리 카드를 그대로 꽂아 쓰면은 동영상 찍다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거는
쓰기 속도를 못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장비의 전송 속도나 규격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메모리 카드를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편집용 스토리지. 스토리지라고 하는 말이 낯설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말을 써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냥 편집용 하드디스크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 하드디스크가 이제 거의 퇴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SSD라는 게 깔려있는 컴퓨터 쓰시는 분. 한 분, 두 분. 네. 여기 다 쓰시네요. 이거를 편집 때도 쓰시는 분. 그러면 내장에다가 그냥 복사해서 쓰신다는 소린가요? 외장을 SSD로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이건 좀 이게 있어야 되는데 편집용 스토리지 방식은 많아요. 메모리 카드에 꽂을 수도 있겠지만 불안하고 적어도 하드디스크 혹은 여유가 있으면 SSD를 할 수도 있는데 차이는 속도예요. 하드디스크 방식은 안정적이고 대용량이어도 싼데 느려요. SSD는 메모리, 우리 휴대폰에 저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인데 속도는 아주 빠르고 충격에도 강하지만 비싸요. 같은 용량. 제가 어제 딴 작업 때문에 하드를 사러 마트에 갔는데 2테라짜리를 사는데 1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250기가짜리 SSD를 보니까 12만 원, 4만 원이 되더라고요. 용량은 8분의 1인데 가격은 더 비싸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그냥 누군지 제한 없이 돈을 준다면 저도 당연히 SSD를 쓰겠어요. 왜냐하면 안정적이고 튼튼하거든요. 속도가 엄청 빨라서 트랙에다가 비디오 여러 개 깔아놓고 편집해도 끊김없어요. 그런데 돈 때문에 여러분들 대부분 하드를 쓰시는데 책에 써있지만 하드에도 방식이 많다. RPM이라는 속도도 있고요. 전송 규격도 있는데 기억하실 거는 살 때 일단 이것만 보고 사셔도 무난합니다. USB 3.0, 2.0으로 작업하시는 분 계세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구분하냐? 요 파란색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사든 하드 스토리지의 케이블을 보든 컴퓨터의 USB 포트를 보든 파란색이 있으면 3.0 지원이다. 그런데 둘 중에 한 개가 파란색이 아니다 그러면 낮은 쪽에 맞춰줘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파란색 지원이 돼야 됩니다. 둘 다 파란색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런 맥 같은 경우에는 다 까만색이나 흰색으로 돼 있어서 구분이 안 가는데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은 한쪽 포트는 파란색, 한쪽 포트는 까만색이에요. 그러면 편집할 때는 파란색 포트에 꽂아서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나 USB 3.0 하드 샀고 SSD 비싼 거 20-30만 원짜리 샀어. 근데 왜 느려? 그거는 2.0에 꽂아서 그런 거죠. 꼭 파란색에 꽂고 편집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케이블이나 리더기도 특히 리더기는 옛날에 산 거 계속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2.0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64기가 메모리에 한 거 하는데 제가 요즘에 3.0 저 본체 있는 리더기에 꽂으면 10몇 분 걸려요. 그러니까 꽉 안 채우고 한 20기가 30기가 했을 때 10몇 분 걸리니까 당연히 64기가 꽉 채우면 30분 넘게 걸리겠죠. 그런데 2.0에 꽂으면 8배, 10배 느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더기도 요즘 걸로 사셔야지 그냥 옛날 거 쓰면은 복사하는데 한참 걸리고 자고 일어나서 다 복사돼 있겠지라고 했는데 중간에 에러 하나 때문에 전송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꼭 리더기 케이블도 3.0 이상 규격에 맞춰서 사시고요. 그 다음에 코덱. 카메라에서 찍기 위해서 설정을 다 만지시죠. 그때 어떤 코덱을 쓰는지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전송률이에요. 그 책자에도 전송률이란 기술 용어를 써놨는데 그 전송률이 설정이 같은 카메라를 하더라도 뭐 1080p인데 모는 200메가, 초당 200MB 저장, 모는 100메가, 모는 50메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나는 메모리 카드 용량이 작고 고화질 아니니까 50메가 해야지 라고 선택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낮으면 낮을수록 화질도 낮아지니까 고화질을 위한다면 설정상 가장 높은 걸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러려면 필요한 것들이 다 수반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요. 기술 용어들이지만 책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백업. 백업 다 하실 거라고 믿고요.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중요하니까요. 다음번 넘겨주세요. 백업본은 많을수록 좋고요. 분할로 보관해 주시고요. 아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촬영하면서 중간중간에 메모리 카드를 뽑아가지고 복사해도 되는데 이거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카메라를 잃어버리는가 메모리 카드가 나갔을 때 직전까지 백업을 해놓은 건 살아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빼가지고 옮기는 동안에 또 실수나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보통 한 점심 먹을 때까지 작업하고 저녁 먹을 때까지 작업하고 혹은 장소가 옮길 때 그때마다는 적어도 해주시는 게 안전하죠. 그게 아니라 아침부터 메모리 카드를 128기가를 샀어요. 거기다 다 기록했어요. 집에 가서 꽂아야지 했는데 주머니에서 흘려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요. 너무 위험하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백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백업을 한다는 의미는 복사를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복사한 거를 2중, 3중으로 보관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장하드에 복사했으니까 다시 카메라에 꽂아서 포맷 지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촬영본이 한 개밖에 없는 상태죠. 이거는 백업이 아니에요. 이걸 2개 이상 만들어 놓으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데이터 매니저 꼭 별도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일 개수, 용량 늘 일일이 열어보진 않더라도 이거는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편집하는 사람이든 감독이든 데이터 매니저든 폴더 관리를 다 분류해 놓고 이름까지 바꾸진 않더라도 폴더라도 씬별로 바꿔놓으면 나중에 작업할 때 편할 거고요. 그다음에 버전 작업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 메모리 카드에 표시라거나 이거 중요한데 다음 장면 넘겨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옆에 있는 게 뭔지 아시죠? 네. 뭐죠? 락이죠. 쓰기 방지락. 근데 저게 카메라 같은 데 꽂으면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락을 걸었는데 들어가면 락이 풀릴 때가 있고요. 반대로 때릴 때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럼 실수를 지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아예 막고자 아예 이렇게 여기를 막아버리면 치지도 않고 쓰이지도 않겠죠. 그런데 이거는 좀 위험해 보이는 게 테이프의 끈적이가 여기 남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뭐 딴 방식으로 이렇게 커버를 한다면 그건 추천할 방법인데 이렇게 메모리를 옛날 비디오 테이프나 필름처럼 여벌로 갖고 다니면서 교환하는 거는 좋은 자세 같아요. 한 개로만 하면 위험성이 커지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라벨을 꼭 붙여주셔서 이게 지금 내가 뽑아서 복사한 건지 새 건지를 안 해놓으면 백업도 안 해놓고 다시 지우고 이럴 수가 있죠. 이런 실수 저는 해봤습니다. 넘겨가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렌더링인데요. 되게 일찍 끝납니다. 이거는 원래는 시간이 넘치면 넘어가려고 준비했던 코너인데요. 렌더링 넘겨주세요. 자, 이런 거 다 보셨나요? 워크 에어리어, 작업 영역에서 여기는 왜 색깔이 다르지? 의문 가져보신 분 계세요? 이게 한 번도 의문이 안 느껴지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둔하든가 컴퓨터가 아주 좋던가.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이 모니터의 결과물을 띄울 때 계산을 해야 된다는 컴퓨터의 호소예요. 녹색은 아무 일 안 해도 돼, 그냥 보여줄게 라는 거고요. 노란색은 조금 힘들지만 그냥 내 컴퓨터 자원만 가지고도 보여줄 수 있어. 근데 빨간색은 재생해보면 여기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이상한 메시지가 뜰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야 이거 내 힘으로 붙여 렌더링을 해야 돼 라는 호소예요. 그런데 그냥 재생을 할 경우에 여기서 끊김없이 나오고 약간 끊길까 말까 했는데 여기서 깜깜한 화면만 나와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렌더링을 하죠. 단축키 아세요? 프리미어에서? 엔터. 뭐 이제 그리고 선택 영역 렌더링이 있고 전체 렌더링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단축키로 하시는 게 편하죠. 뭐 위에 메뉴 가서 이렇게 하는데 왜 하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아니 동영상 더블 클릭해서 재생하는 게 뭐가 어렵냐라고 하지만 컴퓨터는 멍청해서 그걸 다 못해요. 우리가 일일이 렌더링을 해서 새 파일을 임시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한테 보여주질 못해요. 그래서 렌더링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아씨 뭐야 왜 렌더링을 늘 해? 내가 뭐 자막 하나 바꿨는데 여기서 여기 하나만 올라가는 자막을 놨는데 여기 렌더링을 다 하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얘는 컴퓨터가 무식해서 그런 거니까요. 만약에 그런 거를 피하고 싶으시면 잔머리를 굴리시면 되죠. 뭐 이 자막 씌운 데만 이렇게 끊어가지고 여기만 렌더링을 하면 이쪽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기술적인 편법인데 렌더링은 컴퓨터한테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렌더링 때문에라도 저장 장치는 빠른 걸 쓰셔야 돼요. 혹은 렌더링을 안 하고 싶은 분들은 뭐가 필요하냐? 램이 필요해요. 램을 이만큼 많이 꽂아가지고 쓰시면 돼요. 여기 램 몇 쓰세요? 편집용 컴퓨터? 32. 또 16. 저도 16 써요. 또 없나요? 8기가 없나요? 8. 4기가 경매 같네요.
4 없죠. 그러니까 요즘 FHD 영상은 최소 8은 있어야 되고요. 자막 하나, 뭐 효과 하나만 주더라도 끊기기 때문에 16은 기본으로 있고요. 특히 어도비 같은데 공식 사이트에 필요 요구사항 적힌 거 보면 8기가는 기본으로 써 있고요. 그런데 요즘 사는 노트북들은 일반 용도는 뭐 4기가 아직도 밖에 나오지만 좀 200만 원 된다 좋은 것들은 다 16기가는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컴퓨터에서도 어느 정도는 편집할 수 있는데 램을 왜 얘기했냐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스토리지에 렌더링 파일을 저장하지 않아도 램 프리뷰라는 기능으로 하는 게 설정을 켜면 있어요. 설정 들어가시면 램 프리뷰라는 거를 체크만 해주시면 컴퓨터가 좋다? 그러면 렌더링 안 하고도 재생이 돼요. 넘겨주시면. 근데 램이 안 좋다 그런 분들은 이 설정을 바꾸시면 돼요. 지금 이건 프리미어고요. 파이널 컷 프로나 딴 편집 프로그램에도 이런 게 있어요. 플레이백을 어떻게 할 거냐, 재생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요걸 체크를 해제하면 여기 모니터에 나오는 화질은 떨어져요. 실제 결과물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러면 당장 내가 자막 넣은 게 중앙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만 보면 되는데 굳이 모든 화질을 다 동원해서 볼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해제해 주시면 다 끊기는 게 다 이렇게 재생이 되죠. 그런 게 또 하나 있는 게 여기 옆에 풀이라고 써 있는 요 메뉴도 그거예요. 풀이면 풀 레졸루션, 모든 레졸루션을 다 꽉 채워서 재생할 거냐 아니면 2분의 1, 4분의 1만 해서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어차피 여러분들 재해상도 지원하는 모니터로 편집하시나요? 가령 이게 1920, 1080으로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편집하는 모니터가 이거를 1대1 비율로 편집하려고 한다면 최소 이 정도는 있어야 되죠. 이건 뭐 한 2056 가로 해상도 돼야 되는데 대부분 모니터가 1920이 안 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 1366 뭐 이걸로 편집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조그맣게 재생할 때 한 3분의 1, 4분의 1로 재생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풀로 할 필요 없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오히려 느리기만 하고요. 자원만 많이 잡으니까. 그러면 내 모니터가 제 랩탑이 해상도가 2056 그래요. 근데 1920이면 그 안에 충분히 들어가잖아요. 옆에 작업 환경을 빼더라도. 그러면 풀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해상도가 1920인데 모니터 해상도가 1920인데 요만한 거 재생하려면 굳이 풀 안 하고 2분의 1만 하셔도 된다. 그래도 이 눈으로 볼 때 차이는 없고요. 결과물에 당연히 영향 안 주고요. 근데 이거를 풀로 놓고 이거를 하이 퀄리티로 놓고 렌더링을 안 하고 재생했는데 끊겨 라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돌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무교시면 네, 일찍 끝나가지고 질문 시간이 왔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따가 네. 아까 그 폴더 이렇게 여러 개 나온 거 설명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거 네. 하단에 이거는 그거 예. 이거는 네. 그러니까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파일 폴더를 분류할 거냐예요. 지금 이거는 외국 사진을 제가 갖다 쓴 건데요. 프로젝트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푸티지는 일반적으로 동영상을 말하는 거고요. 동영상, 프로젝트, 오디오 파일, 특수효과나 사진들, 출력본, 그리고 플로라 라인은 이건 뭐 저기 이거 원래 갖고 온 게 결혼 비디오 업체 자료라서 그렇고요. 근데 이것도 있고 제가 만든 거는 유형별로인데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게 저는 프로젝트나 폴더로 따로 안 뺀 거죠. 한눈에 보려고. 근데 이 사람은 프로젝트까지 폴더로 묶은 거죠. 이게 아니라 제 방식처럼 할 경우에는 문서라는 것도 따로 당연히 여러분들 작업하시는 문서도 통째로 옮겨 다니는 게 좋잖아요. 그럼 저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제가 적진 않았지만 당연히 뭐 극영화의 경우 씬이 있으니까 S1 폴더에 만들어서 여기에 비디오, 오디오, 스틸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S2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위로 길게 가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딱 보고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알 수 있으면 어떤 방식을 고르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난 이거 싫고 그냥 주인공 위주로 폴더 구분을 할래. 뭐 그렇게 해도 되죠. 만들 건 없습니다. 대신 남들한테 보여줘도 말이 통할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또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보다는 좀 많은 내용이 그 교재에 들어 있으니까 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